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최근에 장염 환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서부터 지금 2월 초까지 이 장염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독감 환자들은 정말 많이 줄어서 이제 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요. 12월까지도 많았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 환자들이 1월 말부터 이제 2월 초까지 급증하면서 구토와 고열 그리고 설사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지금 내원 환자의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는 뭐냐면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1월 넷째 주에 최근 10년 내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그 환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로타바이러스는 2024년 1월 4주 대비해서 105%가 증가해서 거의 2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애들, 즉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장염 증상이 있으면 거의 노로바이러스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노로바이러스가 어린 나이에도 꽤 있긴 합니다. 그리고 6세 이하에서 장염 증상이 있으면 로타바이러스 환자들도 꽤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로타바이러스는 증상이 노로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한데 최근 증상으로 보면은 노로바이러스보다는 증상이 조금 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세에서 6세 사이의 환자가 전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51.4%를 차지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0세에서 6세 사이에 41.6%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가 많은 것은 이제 학교들은 다 이제 방학 중이어서 큰 애들한테서는 별로 이제 환자가 늘지 않고 있는데 아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전염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연령에서 지금은 환자가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합숙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전염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1명, 2명 아프기 시작하면 며칠 내로 그 같은 방을 쓰던 친구들은 전부 다 열나고 토하고 그리고 설사까지도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노로바이러스의 전염성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보통 장염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위생 문제를 중요시 하잖아요. 먹는 음식에 의해서 걸리는 식중독에 의한 장염이 제일 많은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특징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전염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마치 독감처럼 그런 번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요즘 장염의 주 증상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구토가 제일 심해서 7, 8시간을 10회 이상을 계속 토한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속이 느글느글하고 토할 것 같다는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열과 몸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치 독감과 유사한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지만 독감과의 감별 진단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증상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없는 경우도 꽤 있어서 설사가 없다고 해서 꼭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도 열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주 증상인데 만 6세 미만의 어린 애들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의 물처럼 흐르는 설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염이 로타바이러스 장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염 증상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먼저 피해야 될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안 좋은 게 유제품이에요. 우유, 두유, 요거트, 요플레, 치즈, 아이스크림,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 있는 과자와 빵 종류, 이런 것은 만약에 장염 증상이 있다면 3일 정도는 절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다시 먹게 되면 또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권하는 음식은 부드러운 음식이 좋겠죠. 처음에 구토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는 먼저 병원에서 먹는 수액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1, 2분 간격을 해서 한 스푼, 두 스푼씩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여보도록 하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 지나서 구토를 안 하면 30분 간격으로 25ml씩을 이렇게 몇 번을 먹여보시고 그것을 2시간 동안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토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미음, 그 다음에 죽이나 누룽지 밥 같은 거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등도 이제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고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보통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주의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증상이 좋아지면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식사로 돌아가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때도 기름진 음식이나 유제품은 먹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이제 먹는 수액을 먹고 음식 조절을 하는데도 구토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아이가 축축 처지고 잠만 자려고 하면 이미 탈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수액 치료를 함으로써 이 탈수 증상을 호전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2월 10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과거 10년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환자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이제 겨울철에 매년 말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올해는 1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 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1세 미만이 9.2%, 1에서 6세가 42.2%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유아 비중이 그래서 51.4%로 보이고 있고 녹색이 1에서 6세 사이의 연령대인데 1주, 2주, 3주, 4주, 5주에서 녹색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에서 18세 사이에서도 꽤 환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면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른도 많이 감염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시키는 기간이 최대 18개월이기 때문에 재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이나 이 생선회 같은 거 그리고 어패류를 먹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꼭 익혀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가서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어놓은 장관 감염증 행동수칙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시에는 가장 중요한 거 손 씻기죠. 그래서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소독제로 노로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거 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알코올 소독제로 안 되고 꼭 비누로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채소,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어야 되고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익혀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꼭 끓인 물을 마시도록 하고 있고요. 칼, 도마는 소독하여서 사용하도록 하고 조리도구는 채소, 고기, 생선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소독을 꼭 잘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독은 락스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발생 시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에는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서 생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배변 후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토물, 접촉 환경, 그리고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해서 염소 소독, 락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염소 소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가정용 락스 희석액을 가지고 염소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물은 70도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으로 5분 이상 헹궈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올바른 손 씻기 문화로 개인 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 장염 환자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11월, 12월, 1월 달에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것처럼 장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날거 먹지 마시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제품 먹으면 안 되고요. 기름진 음식 먹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수분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초기에는 먹는 수액과 미음, 그리고 기름지지 않은 죽이나 누룽지 밥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